앞으로의 날씨 변화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도선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선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전면 중단 상태인데 한번 나가보자 그랬으니까 나가봐야 합니다. 이방 나갔으면 하긴 해야 되는데 긴장이 되죠. 올해 나이 64, 경력 16년의 베테랑 도선사지만 바람 앞에선 그도 겸손해진다. 아, 인천 가면 티안men? 네, 이렇게 갑니다. 예, 지금 바람이 얼마나 돼요? 8.6, 10 나왔습니다. 아, 안쪽은 조금 약하구나. 8m, 넥스 얼마나 올라가요? 9.5 뭐 있고요. 예, 9.5. 일단 바깥에 나가보고 다시 결정할게요. 바람이 초속 12m 이상이면 도선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도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선사의 몫이다. 도선사는 항만 주변의 특정 구간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때까지 선박을 지휘하는 수로 전문가를 말한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현장에서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만 하면 비장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죠. 저반 예정 시간은 오후 2시. 그 사이에 날씨가 좋아지지 않으면 접안은 불가능하다. Please let me talk with the captain. 항만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22m/s. 22m에서 6m 빼면 약 16m/s죠. 16m면 물이에요. 인천대교 지날 때까지 계속 갈등했는데 지금 바람 보니까 인천대교 지나고서 나는 이거는 물이다. 안 된다. 아마 선장한테 좀 이해를 시켜야겠다 하는 이제 마음으로. 도선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선박은 중국 천진과 인천을 정기 운항하는 여객선 티안넨호. 이미 25시간이라는 긴 여정에 지친 상태다. 선박 측면의 사이드 포트. 도선사가 이 여객선에 승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파도가 심한 날엔 신속하게 승선하지 않으면 높은 파도에 몸이 끼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실제로 도선 과정에서의 사고는 승선과 하선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승선에 성공하면 도선의 절반을 해낸 셈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무엇보다 선장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Your agent? My opinions will better anchor inside after pass bridge. Safety first, Captain. 오늘은 못 들어가는 건가요? 네, 오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대기하고 있다 이제 날씨 풀리는 대로 들어가야죠. 날씨 때문에 입항이 불가능하다는 도선사의 결정에 선장과 선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시 도착, 정시 출발이 생명인데 이제 시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도착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오늘 바로 7시 저녁 7시 출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저희의 이제 스케줄이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지금 이규복 도선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바람이 잦아지길 기다리는 것뿐이다. 바깥에서 잔 거 같아갖고 어때요? 간문에서 볼 때는 좀 잤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예요? 아까 저희들의 분석보다 저희 분석이 한 13명 나왔는데 지금 뭐 9.6, 뭐 10 나오니까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잤어요? 네. 아니 지금 아까 나올 때보다 좀 낫긴 나은 것 같아. 나도 땀나네 지금. 어떻게 좀 도선사도 선원들도 표정이 밝아졌다.
드디어 티안넨호의 입항이 재개됐다. 이제부터 모든 작업 지시는 이기복 도선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15, 오케이. 도선사가 지휘하는 건 배의 방향과 속도, 하이패스를 잘 잡아요. 스타부터! 스타부터! 티안넨호를 관문까지 예인할 예인선이 도착했다. 예인선의 조정 역시 도선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이제 인천항 입항의 최대 난관인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티안넨 인천 관문입니다. 그러면은 통하겠습니다. 바깥에서 조금 낮았어요. 한창호. 예, 양지했습니다. 수위 차이가 많으니까 인천이 그 수위 차이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모선이 안전하게 입구에서 내항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여기 관문 타워에서 해주는 거죠. 수심의 차이가 큰 내항과 외항을 이어주는 관문. 선박이 외항에서 내항에 들어올 때는 관문 내 물을 외항 수위와 맞춘 다음 선박이 관문에 들어오고 관문 내 물을 다시 내항 수위와 맞추는 것이 인천 관문의 원리다. 폭이 30m에 육박하는 대형 선박이 38m의 관문폭을 통과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선박이 인천항 관문을 지나는 것은 비행기의 이착륙과 같다. 기나긴 여정의 시작과 끝이자 사고 위험이 가장 큰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이스타. 관문벽과 선박 측면 사이는 불과 5m 남짓. 스탑 투 엔진. 스타부터! 투 엔진. 도선사에게는 그의 선박 지휘 능력이 최대로 요구되는 순간. 드디어 관문 진입에 성공했다. 선생님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된 건가요? 네, 들어왔어요 이제. 요즘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래도. 바람이 좀 약해져갖고. 이제 또 정박해야 될 일이 또 남았네요. 네. 근데 이 안에는 그래도 바람이 좀 가려갖고 약하니까. 아까 뭐 땀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바람 때문에 그러셨어요? 땀 났죠. 왜 그러셨어요? 신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배들, 응? 정말 아침이 나쁠 때 집어넣고 나면 탈진한다고 그러잖아요. 약해지지.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극단적으로. 내항과 수위를 맞추고 내항 쪽 관문이 열리기까지 20여 분의 시간이 걸린다. 도선사도 선원들도 잠시 긴장의 끈을 늦춰도 좋은 시간. 관문을 통과하는 도선은 일반적인 도선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선박에서 끼니를 때워야 할 때도 많다. 시간이 생명인 도선사들에게 선박에서의 식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관문이 있는 인천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알맞은 속력, 절대로 과속은 안 된다. 그러니까는 관문에 들어갈 때는 1, 2너트 정도. 이게 이제 초과가 되면은 후진을 써야 되고 여기서 이제 무리가 생기는 거죠. 1, 2너트로 해서 좀 지루하더라도 그런 속력으로 관문 입출항해라 하는 거죠. 드디어 관문이 열리고 내항으로 진입하는 티안넨. 도선사가 승선한 지 2시간여 만에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제 선박을 항만에 안전하게 접안시키는 일만 남았다. 이기복 도선사의 노련한 지휘하에 드디어 접안이 완료됐다. 도선 증명서를 작성하고 나면 모든 도선 작업은 끝이 난다.
그 배의 크기, 또 물에 얼마나 잠겼는지, 또 이게 야간이냐 주간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그 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죠. 이런 거 한 26,000톤 같으면은 이게 6m 헐수에 26,000톤 같으면 대략 이제 8m에서 이렇게 접안하는 데까지 한 800불 되는 거죠. 예상 접안 시간보다 20여 분이 늦었지만 800여 명의 승객들은 이제 26시간 만에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이제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나에 관계없이 그 순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순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하는데 난감하고 할 때는 갑자기 안개가 확 낀게 되냐 할 때는 사실 겁도 나죠. 조심스럽고. 우리나라 항만은 어느 곳이나 24시간 쉴 새 없이 선박 입출항이 계속된다. 조선사들 역시 24시간 긴장감을 늦출 새가 없다. 항만을 조금만 벗어나도 바다에는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다. 올해 나이 59의 박돈규 도선사. 60을 앞둔 나이에도 야간 도선은 피해갈 수 없다. 아주 폭풍아 치고 바람이 불고 또는 안개가 꽉 끼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도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는 내가 당직일 때는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산 신항의 강제 도선 구역은 항만에서 9km 떨어진 지점부터다. 오늘 박돈규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은 한국 국적의 컨테이너 전용선. 도선 경력 8년 차의 베테랑이지만 야간 도선은 언제나 그를 긴장시킨다. 아무래도 어두우니까는 주위를 살피기에 참 힘들죠. 그리고 사전 타기 전에 본선 주변에 항해하는 선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타야 되는데 야간에는 그게 참 정확히 확인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마 낮이 1이라면 밤에는 한 1.5, 한 50% 이상 긴장이 되죠. 야간에 주변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선박의 불빛뿐이다. 하지만 불빛만으로는 정확한 선박의 정체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항로 횡단해가지고 신항 항로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소형 선박이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네. 본선의 진로를 위협하는 소형 선박. 뒤늦게 레이더상에서도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도선사가 경륜이 쌓이면은 어떤 직감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그 도선구에서 도선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부근에서 보통 이런 소형 선박들이 잘 출몰하더라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이더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소형 그 물체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조치를 한 겁니다. 항로를 가로막던 선박이 물러가고 멀리 항만의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박돈규 도선사는 안전한 접안에 대해 선장과 의견을 교환한다. 본선의 접안을 도와줄 예인선도 도착했다. 개나리 하프로 받치세요. 개나리 하프로 받치겠습니다. 예인선의 조종을 지시하며 안전한 접안을 시도하는 박돈규 도선사. 하프포 작업 완료. 공 1시 10분. 드랍트 9.6m. 9.6m 양됐습니다.
야간 작업 잘 끝나면 참 뿌듯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야간 마지막 작업 끝날 때는 이제 집에 들어 신나는 거 참 즐겁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자기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 그 성취감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전국 12개 항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선사는 모두 230명. 항만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모두 자신의 도선구에서만 활동한다.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컨테이너선이 90%를 차지한다. 입항과 동시에 하역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산항은 언제나 시간과의 싸움이 치열하다. 어떻게 도선할 것인가를 마음속에서 일단 한번 도선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도선을 할 경우에는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생각해봤기 때문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박돈규 도선사가 오늘 승선할 본선은 6만 톤급 대형 컨테이너 선박. 63 빌딩을 바다 위에 눕혀놓은 것과 비슷한 크기다. 아무리 거대하고 그 어떤 첨단 장비를 갖춘 선박이라 하더라도 바다 위에서 도선사가 승선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밧줄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 이외에는 또 대형선들은 엘리베이터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기 편한데 중형선들은 엘리베이터 없을 경우 뛰어서 7층, 8층을 뛰어오릅니다. 그때는 숨이가 아프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모양이다. 엘리베이터? 아파트 8층 높이에 있는 선교까지 뛰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숨 고를 새도 없이 선박을 조정하는 박돈규 도선사. 슬로우 헷. 숨 좀 차신가면 이렇게 되려고. 숨이 조금 차네요.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구나, 왜 그러면? 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때 본선의 진행 방향에 소형선이 나타났다. 대 슬로우 헷. MSC 포춘이 한테 발입니다. 예, 본선 왼쪽에 정선 어디로 가는 데입니까? 저희 마산대가 해동 5호입니다. 해동 5 기선 좌측에 있는 MSC 포춘에이트입니다. 감도했어요? 네, 해동 5입니다. 항로 왼쪽으로 붙어서 마산 입방선 우측으로 초래 갈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 7호도 안 나오네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로에서 진입하는 선박이 본선이 우선권이 있고 저 항로에 진입하는 선박이 항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저 선박이 평선인데 사전에 우리가 약속된 무전 채널을 응답도 안 하고 무법적으로 저기 지금 들어오는 데입니다. 이럴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죠. 대형 선박은 방향 전환이 자유롭지 않아 다른 선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도선사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항만을 코앞에 두고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6번의 라인 6번의 라인 그 크레인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입니다. 크레인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크레인 지금 빨리 옮겨줘야지. 크레인이 있는 상태에 접근이 안 되는데 빨리 올리든지 움직여주든지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조치해주세요. 하역 작업을 마친 크레인이 미처 올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안이 불가능하다. 저기에 본선이 접안할 것인데 저 크레인이 내려와 있으면 본선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본선이 들어오기 전에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배가 다 들어왔는데도 지금 현재 그 크레인이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이런 상태에서 접안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드디어 크레인이 올라가고 이제 안전하게 접안하는 일만 남았다. 항만에서의 선박 사고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물론 환경 오염이라는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진다.
고도의 도선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류에 떠밀리지 않도록 붉은 밧줄로 연결하고 나면 이제 선박은 안전하다. 모든 도선을 마치고 하선을 준비하는 박돈규 도선사. 오늘 뭐 항상 착용하시는 거겠군요. 예, 라이프워터. 만약에 어떤 문제로 바다에 빠졌을 때 이게 나의 생명 장비입니다. 예, 저도 기업하고 나서 1년 되기 전에 부두에 올라갈 때, 우리 보드로서 부두에 올라갈 때 부두하고 보드 사이에 빠져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보드에서 본선에 올라가다가 빠르트를 하다가 불실해서 떨어져서 부상이 입는 돈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상 당하거나 안 그러면 이거 골반뼈가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3개월, 4개월 치료받는 도선사가 우리 부산 도서구에서도 뭐 1년에 한두 명씩 생깁니다. 6,000톤 이상 배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선해야 비로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도선사. 도선사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적어도 해상 생활을 20년 이상 한 결과입니다. 보통 두세 번, 적어도 한 서너 번 정도 시험 쳐야 되고 많게는 10번 이상 도전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선사 수습생 필기시험 합격 통지를 받고는 아마 모든 도선사들이 눈물이 날 겁니다. 올해 2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이상태 도선사. 10번 고배를 마시고 11번의 도전 끝에 성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선에서 퇴직하는 55세의 나이에 거둔 성과였다. 논문식의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관계로 저 손 이렇게 무겁습니다만 손이 이렇게 좀 튀어나올 정도로 벌을 썼습니다. 도선사로서는 한 달째인 새내기지만 선장으로는 16년, 총 승선 경력 30년을 자랑하는 베테랑이기도 하다. 도선사가 된 소감을 먼저 말씀을 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로 각고의 세월 끝에 도선사에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이 제가 목매이는 그런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선사 자격증을 거머쥔 그의 앞에는 이제 또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침 6시부터 이곳 감천항에서 도선 업무를 시작한 이상태 도선사. 다음 배 바로 타야 되나요? 예, 바로 다음 배가 9시 스케줄이니까. 저희들은 다른 항구보다 도선구역이 작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합니다. 억수로 바쁩니다. 최대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2척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12척이요? 예. 시간당 하나면 12시간 꼬박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천항에는 폭이 한 2마일 정도 배가 안 되기 때문에 한 30마다 빠를 때는 한 30마다 배를 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감천항은 항만 폭이 좁기 때문에 선박들이 두세 겹으로 겹접안을 하고 있어 항만이 늘 복잡하다. 육지의 경우 좁은 주차장에 이중 주차를 하는 셈. 도선할 선박까지 가기 위해 다른 선박 몇 척을 건너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드디어 도선해야 할 선박에 오른 이상태 도선사.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소리가 먼저 그를 맞는다. 특히 러시아 배들은 개를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올라갈 때 그냥 가서는 안 되고 개가 있는가 없는가 눈치적으로 보고 그래 안전하게 올라가야지.
혹시 물린 적도 있어요? 아, 저는 물린 적이 없습니다만 다른 도선사분들은 왕왕 물린 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를 끌고 가는 사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Your engine working? No engine. Dead ship. Dead ship. 데드쉽이란 선박의 동력이 상실되어 자력으로 가동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이곳 감천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다. 지금 이 감천항 항인의 말입니다. 배들이 수리하러 오는 배들이 많습니다. 수리될 때까지 이제 정박이 있겠죠. 그래서 부두 사정에 따라서 또 이쪽 부두로 옮겼다가 또 들어오는 배가 있으면 또 다른 쪽으로 옮겼다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도선할 선박도 출항이나 입항이 아니라 정박지를 이동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외국 선박은 항만 내에서 정박지를 이동하는 것 역시 도선사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 도선사 되기 전에는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감천에? 몰랐었죠. 이런 배가 있을 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은 뭐 일단 스탠다드 잉글리시 보케블리를 하고 스탠다드 영어만 쓰고 생활 선장 생활을 해왔는데 이 감천에 와보니까 뭐 스탠다드 보케블리가 아니라 뭐 영어 자체가 통하지 않고 그런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손짓 발짓 막 인터내셔널 바디 랭귀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선사에게 선박을 안전하게 입항 출항시키는 일은 기본. 하지만 주로 외국 선원들을 만나기 때문에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이번엔 출항 선박을 도선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상태 도선사. 선박에 오르자 들려오는 낯익은 언어.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선원들이다. 하나도 안 듣고 엔진 스피드 3낫도를 봤어. 3낫도. 아무래도 한국 도선사분들이 친절하고 낫죠. 외국 도선사들보다도 또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맞으니까 좀 편합니다. 존경의 대상이죠. 물론 대단한 분들이니까요. 뭐,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도선사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일단은 뭐 항해사라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알았습니다. 스테리. 도선사는 모든 해양 항해사 기관사들의 최종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선 도선사를 해기사의 꽃이라 부른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제 겨우 도선사 개업을 한 지 한 달 된 새내기지만 이 상태 도선사의 오늘 하루 스케줄은 숨가쁘기만 하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몇 시까지 몇 개 타신 배만 몇 번째인가요? 아침 6시 나와서 지금 배가 네 척째째입니다. 오전 10시까지요? 예, 예. 앞으로도 몇 척을 더 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시간별로 정확한 스케줄 안 봐야겠습니다만 미니멈으로 한 8척, 7, 8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이 선박은 파나마 국적의 시멘트 운반선으로 2,500톤급의 소형 선박이다. 그런데 이 상태 도선사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캡틴, 엔진 no moving? 어? 부강 도선선 ST. 말씀하십시오. 요 엔진이 좀 안 듣는 것 같은데 저 예선 2개 좀 불러주세요. 예선 2개 보낼까요?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 선장의 영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아, 107 청룡 빨리 나와주세요. 예, 엔진이 좀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좀 일단 빨리 출동해 주세요. 급합니다. 선박의 출항을 도와줄 예인선이 급하게 도착했다. 예인선의 도움으로 출항을 시작한 이 상태 도선사. 다행히 엔진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무 107 청룡 스톱 작업 종료하겠습니다. 107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인선이 떠나자마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도선사도 선장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Engine no working. Why not working again? 앞으로 전진해야 할 선박이 뒤로 후진을 하고 있는 상황. 감옥 좀 빨리 좀 붙여주세요. 엔진이 거꾸로 걸립니다. 기관실과 다급하게 통화하는 선장. Hello. Back puro atras daw yung ano back.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이 상태 도선사는 답답하기만 하다. 또다시 예인선을 믿는 수밖에 없다. Stop engine. Stop engine. Stop engine. 420. 420. Hard port. 드디어 엔진 회복으로 출항에 성공한 이 상태 도선사. 새내기에게는 무거운 시간이었다. 기준 미달선 배 출항하고 나서 바로 엔진을 걸었는데 오히려 아스탄 후진 엔진이 걸리려고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비상 사태에 일어났을 경우에 차분히 자기 마음을 가리면서 비상 대책을 좀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변호를 생각하고 앞으로 도선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입니다. 만약 경험이 많은 도선사였다면 같은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이 상태 도선사는 선배의 도움을 받는다. 배는 잘 걸리면서 뒤에 신선대 부대로 빠지면서 빠져가고 되돌려. 그거는 앵커 나면 되고 아니고 안에 바람 불면 투척이야. 주위에 하면 되고. 거기서도 바람 좀 불면은 무조건 투척이야. 4분 5분에는. 아무래도 저 수습 끝나고 첫 기업하고 나면은 수습할 때하고 또 실제 자기가 도선할 때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새카맣게 기억도 안 나고 하얗게 기억도 안 나고 그러면은 자기가 위험했던 거 어려웠던 거 갖다가 이제 선배 도선사들께 물어보면은 선배 도선사들은 그 옛날 경험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도선하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 이 방법이 아마 그 상황에는 나을 것 같다는 이제 그것도 이야기도 해주고 그 대신 나는 또 바둑 한 수 배우고. 특히 부산에서는 바람이 조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보세요. 고참 도선사한테 여보세요. 다음 자기 도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 메모하고 또 어디 전화하셨어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문식 항만이라는 특성상 입출항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인천항. 그래서 입출항 순서는 선주나 화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관문을 통과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인천해양항만청은 선주사나 대리점에서 모인 사람들로 늘 북적거린다. 공정성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불공평하지 않게 하려고 ETA 순대로 배를 접안시키고 출항도 일찍 끝나는 배들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나가는 걸로 관문 스케줄 때문에 같은 시간 동시간대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 국적선이라든지 수출을 또 우선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여기서 양하하는 것보다는 수출배가 우선이고 그런 룰이 있어요. 또 운항 순서가 정해지면 그 스케줄에 따라 선박, 도선사, 선주들의 일정도 결정된다. 도선사들에게 선박이나 선주, 대리점은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고객이다. 오늘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다로 나서는 도선사들. 오늘 이기복 도선사는 동료와 동행했다. 2명의 도선사가 필요한 선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갈 선박에 대해서 그 선박에 어떠한 그 특성이 있는 건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 건지 서로 검토합니다. 그다음에 주변 뭐 조류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적인 요건도 서로 고려하면서 호흡을 맞춥니다. 도선하기 위해서. 인천항에서 2명의 도선사가 도선하는 경우는 2가지. 배의 폭이 29m가 넘는 대형 선박일 때, 그리고 3만 톤급 이상의 선박이 돌핀 시설이 있는 영흥도 부두에 접안할 때이다.
오늘의 도선은 임의 도선이라는 특별한 경우다. May I introduce this gentleman? One pilot in the front. 항구인천 여기는 CSCL 징따오 오바. 강제 도선 구역이 아니지만 선장이 도선사를 요청한 상태. 수심이 얕은 해상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죠? 지금 인천서 동백도요. 그러니까는 인천 한계 밖을 지나서 동백도라고 이제 거기는 선장이 도선사 쓸지 안 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는 거죠. 도선사에겐 선박이 고객이지만 선박의 입장에선 도선사야말로 그들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외국 배 타시면 커피 이렇게 한 잔씩 주고 그러시나 봐요? 네. 좋습니다. 이게 우리 재미라고.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 마음을 또 정리하고 또 도선을 시작합니다. 마누라가 타주는 커피보다 훨씬 낫네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선의 즐거움 중 하나다. 배에 올라가면은 옛날 이제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배에서는 도선사가 그래도 바다에서 자기들처럼 쭉 거쳐서 온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 대화를 나눠도 즐겁고 외국 선원들 배마다 다 다르고 특색이 있고 음식도 다 다른데 그걸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사실 즐거운 거죠. 도선사는 기원전 1000년경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특정 항구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에게 면허를 주어 항구 주변에서 활동하게 한 것. 파일럿이라는 말의 어원도 도선사에서 나왔다. 유명한 유럽의 유럽 그 사우스햄튼 해양대학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Pilotage is art, not skill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도선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제 육감이 또 필요하다. 오감 플러스 육감. 그래서 예술이라고 합니다. 항만에 대한 전문가이자 선박에 대한 전문가. 일반 선원들에게 도선사는 존경과 동경, 그 이상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선사들도 밧줄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일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잠시 방심하면 바로 바다에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흔들리는 밧줄 외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항만도 선박도 아니다. 항만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 대이작도이다. 이제 날씨가 나빠도 그대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작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거리가 짧으니까는 어떻게든지 날씨 나쁠 때 도선 서비스 선주한테 제공하기 위하고 또 올해는 기다렸다 이제 쉴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두 가지 공통 분모가 합치되어서 우리가 만든 거죠. 다른 항만에 비해 도선 시간이 길고 도선 구역이 넓은 인천항은 바다 한가운데 정계지를 만들었다. 항만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여기 스펠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니셜을 쭉 쓰는데 요 이름이 보는 게 저쪽에 탑부터 보면 이제 개업순으로 써놓은 거예요. 쭉. 그러면 제가 나도 이제 여기서 알은 하나, 둘, 셋, 넷, 여, 일곱, 여덟, 9번째를 개업한 거네요.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 한마디로 짬밥쓰네 이게. 군대로 말하면. 다음 도선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 두 도선사가 길을 나섰다. 편히 좀 쉬지 그러셨어요. 또 배 타야 되는데. 우린 이게 쉬는 거예요. 잠시 있을 때 등산하고 나면은 그게 기분이 쉬운 거에 빼빼란다. 좋다고. 도선 사이의 막간을 이용한 짧은 등산.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들에게 이 시간은 달콤한 휴식이자 체력 보강을 위한 황금 같은 시간이다. 땅에 발을 딛고 산 시간보다 바다에서 산 시간이 더 많은 그들. 그들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 아니 근데 바다에서 평생 사셨는데 네. 아니
바다 보기 좋으세요? 아, 그래도 다르잖아요. 그런 바다하고 성 위치가 있지. 우리 바다 생각하면 그냥 그 높아서 바다하고 싸우는 생각하는 건데 이건 쉬는 거 아니야. 진짜 그 바다는 생존의 바다. 여기는 낭만의 바다. 이제 낭만은 끝나고 생존의 바다로 돌아가야 할 시간. 갑자기 내리는 비가 생존의 치열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비가 오는 날은 밧줄 사다리로 승선하는데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이다. 도선사가 승선을 완료하면 도선사의 승선을 알리는 깃발이 개양되고 선교의 선원들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이번 도선은 오호진 도선사가 메인을 맡았다. 내가 어떤 도선 명령을 내렸는데 선장이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시켜서 이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안전을 위해서 건다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위해가 되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건 내 책임하에 내가 하겠다. 분명히 의지를 밝히고 관여를 못 하게 하는 거죠. 선장도 엄연히 도선 개입권이 또 있거든요. 서로 상충면이 많습니다. 도선 과정에서는 선박을 잘 아는 선장, 항만을 잘 아는 도선사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형 선박이 갑자기 출몰했다. 같은 항로에서 대형 선박끼리 만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 저기는 인천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여기 접안하거든. 이렇게 접안하려고 해서 속력을 최대한도로 낮춰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지. 이 저배는 이제 옆에 바로 지나가잖아요. 빨리 인천까지 가니까는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가 마음대로 못 피하니까 답답하지 저배에서 올 때. 석탄 15만 톤을 싣고 호주에서부터 출발해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항해해온 선박이 이제 인천항 접안을 앞두고 있다. 이제 선박에 실린 석탄들은 우리나라 화력 발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상당히 난제입니다. 안전을 위주로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시간이 이제 지체되면 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고 어차피 선박이라는 것은 그 시간당 비용이나 수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너무 또 그 경제성만 치중하다면 안전성 위협받아서 그건 또 대형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고. 선박 사고가 나면은 선박 인명 재산뿐만 아니라 그 환경 오염까지 커다란 재난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도선으로 나갈 때는 한 척 한 척 나갈 때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른 새벽 부산항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기상이 강풍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드가 밖에서 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출항만 해야 도선사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늘을 본다. 날씨 때문이다. 날씨가 나쁘면 바빠지는 건 상황실.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다. 여보세요? 예, 주관. 파란색 돼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 입항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 질문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일단 기상 풍랑주의보가 내렸으니까 지금 당장은 입항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주 우매한 질문인데 기상이 언제 풀리겠느냐 그렇게 오죠. 우리가 기상청도 아닌데. 이미 출항한 선박으로 도선사를 태우러 가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출항 도선을 마친 도선사. 자신의 임무는 이미 끝났지만 선장의 입장을 생각하면 쉽게 돌아올 수 없다. 지금 선장들은 좀 안 들어오고 저래 있으면은 저 바깥쪽은 날씨가 엄청 나쁘니까 계속 이제 드리프팅 하면서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선장 때 생각하면은 어지간하면 갖다줘야죠.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해서 위험해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은 가서 이제 작업을 하지. 3, 4m 이상을 오르내리는 심한 파도 속에서 입항 도선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송수석 도선사는 항만으로 돌아가지 않고 입항을 기다리는 선박을 향해 가기로 결정했다. 오르내리는 파도 때문에 도선사가 밧줄 사다리에 올라가는 도중 본선에 부딪힐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무사히 승선에 성공한 도선사. 그의 노련미가 빛나는 순간이다. 아침 7시 송수석 도선사의 입항 성공으로 부산항에 입항이 재개됐다. 하지만 평상시에 비해 아직은 파도가 높은 상황. 우리가 늘 하던 일이니까 정상적으로 작업이 어려울 정도 그런 위험을 느끼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프로시니까 긴장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 가지고 긴장할 것 같으면 뭐 매일 긴장을 해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초심자니까 바람이 부는 날은 좀 약간 좀 신경이 쓰이죠. 이런 날은 또 기상으로 해서 조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항상 긴장하죠. 이런 고참분들은 뭐 긴장 막 항상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항만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이 더욱 거세어지고 빗줄기도 점점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 날씨에 물러설 수는 없다.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대범함이 요구되는 직업, 그것이 바로 도선사다. 하루하루 도선사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이상태 도선사. 악천후 속에서 진행되는 오늘의 도선은 그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